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환자들의 수도권 이탈도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대구 경북의 의료 공백 원인과 해법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경북하고 대구 지역의 의료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요. 대표적으로 경북대병원은 지난해에 1,03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그 직전 해에 407억 원보다 한 2배 적자였죠. 네.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한 1,089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경북대병원이 두 번째로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문제도 심각한데요. 네. 경북대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 수가 1년 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또 이제 의료진 감소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경북 10개 군 지역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조차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뭘까요? 지역 의료 공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의료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전문의 증가율을 보면은 수도권은 18.9% 증가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7.3%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특히 경북은 전문의 증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한 1.7%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참 심각하다는 걸 수치로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한 지방 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입니다.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노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네. 병원 운영이 악화되면서 의료진 추가 채용도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북대병원은 적자가 2년 새 2.5배 늘어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진 유출이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결국 지역 의료 인프라가 점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자들도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지역 의료는 점점 더 좀 안 좋아지겠죠. 저리로 네, 다 가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더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진료 과목이 있다고 하던데 특히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보시나요? 네, 특히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요. 네. 경북의 공이 10개 군 지역이죠. 의성, 청송, 영양 등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아까 말씀드린 없고요. 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여러 곳인 실정이어서 아예 아플 때 부모님들이 대구 가거나 아니면 원주로 가거나 이제 서울로 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네. 거기를 이제 여기 지역에 있다가 안 돼서 가는 도중에 더 병이 악화된다는 거죠. 네. 그게 참 문제인데요. 외과와 산부인과 역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26개 진료 과목 중에 절반에 가까운 12개 과목에서 전문의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네. 특히 외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응급수술이 참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역시 기피 과목으로 꼽히면서 출산이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고요. 이처럼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지면 결국 지역 주민은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난해 경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서울보다 4배 가까이 높다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지역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까 싶은데 당시 통계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었다면은 살릴 수 있었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그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1년 기준 경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8명입니다. 서울에 한 30명 되는데 3.6배나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계셨으면 살 분들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돌아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네.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네요. 더 중요한 것은 경북 남부, 대구, 그리고 경북 북부의 차이가 또 심각합니다. 네. 경북 북부 같으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굉장히 남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경북에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확률, 즉 입원 자체 충족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48.2%인데 경북에는 산부인과 의원이 전국 한 1319곳이 있는데요. 한 3.6% 이제 수준이 48곳.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전국의 한 3.3% 수준이 73곳에 불과합니다. 인구 비해서 의료기관이 엄청 부족하다는 걸 수치로 알 수 있고요. 네. 경북 내 응급치약제 비율은 15.3%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치약제로 분류되었는데 앞으로도 문제는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문제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병원들의 적자 문제도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 경영 악화와 의료 공백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듯이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0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전국 국립병원 중 두 번째 손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그렇습니다. 병원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 의료란 건 세금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수익성을 강화하자면 지역의 병원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너무 과도할 때 문제라고 일단 전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000억씩 되는 게 전공의 이탈, 의료진 부족, 인건비 증가 등이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료 인력이 줄어들면 진료를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그렇죠. 수익이 감소하면서 병원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또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진료 대기 기간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겠죠. 일부 진료과는 운영이 축소되고요. 네. 이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병원 인력 부족으로 그럼 노동 강도가 많아지겠고 그러면 이제 결국 사직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간둔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경북대 병원 같은 거점 병원이 흔들리면은 경북하고 대구 전체 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미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부 진료과에서는 의료직 부족으로 예약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때그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중증 응급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병원 재정이 악화되면서 시설 장비 투자와 의료진 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구조인데요. 네. 따라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충원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 지원과 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에 대해서 세금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수도권하고 다르게 특히 이제 우리 세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규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SOC 같으면 뭐가 있냐면은 최저 수익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이 운영을 하더라도 일정 수익 안 나면 법으로 그 수익을 메워줍니다. 강원도의 뭐 미시령 터널이 그 대표적 예인데요. 네. 그런 거를 병원으로 옮겨와서 최소 수익 보장제를 통해서 지역 의료를 법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의사 유출 문제도 참 큰 이슈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재들이 나가는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네, 맞습니다. 시일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가 근무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은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반면에 지방 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경북대 병원 같은 주요 거점 병원은 네. 전공 이탈로 인해서 남은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유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한 진료 과목별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네. 수도권 대형병원은 다양한 전문 과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진료 분야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환자 수요가 적거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일부 과목의 운영이 축소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이 지방에서는 기피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합니다. 네. 전문의로 성장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경이 수도권의 이동을 또 부추기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요인이 또 많겠죠. 의사 선생님들 연봉 수준도 지방보다 서울이 좀 높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 반면에 여기서 뭐 4억씩, 5억씩 줘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좀 그 점은 일률적으로 수도권이 높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지방병원은 환자 유치가 어렵고 운영 적자가 심해지면서
의료진 처우 개선도 또 자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의대 정원 증가가 현실화되면은 지방의대 출신들이 더욱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과정에서 지방의사 인력 정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지방 병원들이 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업무 부담 증가, 필수 의료 기피, 경제적 차이, 불확실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인프라 개선, 교육도 음. 포함됩니다. 아들 교육시키러 또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방 의료진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준 걸 들어보니까 뭐 복합적인 사유들이 얽혀 있겠지만 또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방향성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그 현실을 좀 보면요. 네. 이게 하도 지역에서 안 계시려니까 거기 딱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에 요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도록 의사 선생님들을 배치하자 요주인데요. 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원래 전국 4개 대학에서 96명의 지역 필수 의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에서 96명입니다. 어. 예를 들어 경북 지역에서만 봐도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많이 부족한데요. 전국 단위로 96명 뽑아서 나누어서 배치하면 크게 이게 실효가 있냐 이 점이죠. 둘째는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지역 필수 의사들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방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막 3억, 4억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금전 지원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네. 있는 거죠. 셋째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몇 개의 진료과를 겸해야 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고 병원 인프라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역 필수 의사제를 통해서 소수의 인력만 배치된다면 결국 그 의사 선생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네. 또 넷째는 장기적인 정착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한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하고 뭐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잠깐 있다가 또 올라가시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현재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좀 단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실효성도 좀 약하다라고 지적이 있고요. 좀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잘해보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참 네.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도 그리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경북 지역은 의료 취약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는 더 심한데요. 네. 공중보건소와 도립의료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도입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6개 군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네. 산전 기본검사 및 정기검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등 도립의료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및 필수 진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네. 최근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중증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해서 좀 병이 심화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를 5개소 운영하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봉화 소재 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안동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응급 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네. 좀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길 놓고 굴 뚫고 공항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어도 막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토건 정책인데요.
우리가 그런 정책에 적극적인 반면에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경제성을 너무 따져버리고요. 네. 보시면 어디 그 공항 뭐 크게 건설해놓고 고추 말린다는 말도 있듯이 그러한 토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이제 의료 정책에 도입해서 세금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경북도와 국립경북대가 국립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변호사님께서는 의대보다는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의대에 나눠주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신설해서 TO를 받는다. 이건 산 넘어 산인 거죠. 네. 두 번째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립경북대의 의대가 안동에 생긴다고 했을 때에 대구를 가고 서울을 가는 게 과연 덜해질 것인가?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강릉 경우에는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강릉 아산병원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동 지역에서 아산병원이 그 강릉에 있어서 그 의료 수요가 거기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실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라리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대 증원과 무관하니까 의사 선생님들 발대도 적을 것이고 네. 실례가 있는 만큼 그걸 벤치마킹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쉬운 길로 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종합병원, 대형병원을 유치해보자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이죠. 네, 변호사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럼 결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실까요? 이거는 좀 미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전국에 법원이 다 있습니다. 네. 해남에도 있고 안동에도 있고 다 있는데 법관들이 다 갑니다. 음. 그것은 촌이라도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서울 근무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급여와 명예를 주기 때문인데요. 의료도 그 법원이나 검찰 시스템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순환근무를 통해서 어떤 공적인 공무원 체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체제로 해서 수도권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근무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공적인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